페어링 조합도 있으신가요? 밤 있잖아요, 생밤. 그 다음에 그냥 아. 맨식빵이야. 결혼하셨죠? 했습니다. 생밤이랑 식빵이랑 네. 이런 게 이 유부남들이 그냥 밤에 소리 나면 안 되니까 그런 안주 같은데. 아니, 그건 아니.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일본 위스키, 재패니즈 위스키를 제대로 한번 배워보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손님을 한번 초대해 보겠습니다. 국내 일본 위스키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김대영 작가님 소개해드립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1인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일본 위스키 덕후 정도로 일본 해주시면 위스키 되겠네요. 덕후 우리 김대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궁금했던 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한번 오늘 네네. 시원하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패니즈 위스키라고 하는데 이런 일반적인 위스키들이랑 뭐가 그렇게 다른가요? 그걸 딱 잡아 말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약간 스카치나 버번 위스키에 비해서 조금 더 섬세한 위스키가 일본 위스키가 아닐까. 오밀조밀한 아기자기한 맛이 있는 위스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본의 장인 정신과도 같은 문화들이 이 일본 위스키에도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일본 위스키가 그 일본의 전통 문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앞에 보이시는 요 히비키만 하더라도 병이 이제 24개 컷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 24절기, 뭐 우리나라도 24절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상징하기도 하고, 요 종이 같은 것도 뭐 약간 한지 같은 느낌인데 이게 이제 일본의 와지, 그러니까 일본 종이라고 하는 이제 전통 종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들 좀 많이 담았다고 할 수 있죠. 예. 재료적으로도 좀 다른 점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일본의 어떤 미즈나라는 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품종인데 절 같은 데 가시면 네네네. 약간 그 염주 같은 거나 아니면 절에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나무 향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부드럽게 느껴져요. 염주. 이거 지금 이거는 조금 약한데. 좀 약한가요? 좀 좋은 나무로 만든 염주면은 이 향이 나요. 그런 향들이 약간 미즈나라 오크에서 숙성을 하면 위스키에서 나거든요. 그리고 피트 위스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라프로익이나 아드백 이런 것처럼 좀 강렬하게 다가오는 피트가 아니라 은은하게 배어있는 피트 느낌? 예,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스코틀랜드에서 피트 처리를 한 다음에 일본까지 가져오려면 배로 한 달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그 피트 처리한 몰트가 약간 멜론 향이라든가 이런 과실향으로 좀 변한다는 얘기도 블렌더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정확히 미즈나라 오크가 어떤 건가요? 옛날에 일본에서 미즈나라는 사실은 버려진 나무였어요. 그 나무 이름 자체에서 미즈라는 게 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무에 물이 많이 차 있으면 땔감으로 못 쓰죠. 미즈나라는 채벌을 해도 땔감을 못 쓰니까 채벌을 안 한 상태로 나무들이 쑥쑥 자라기만 한 거예요. 나무들이 막 몇백 년까지 이렇게 나이를 먹게 됐고, 그러면 나무가 커지지 않습니까? 나무가 커져서 그걸로 이제 오크통을 만들기 좋은 목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전쟁 때, 2차 세계대전 때, 원래 그 오크통 같은 걸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서, 미국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적국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미국이 오크통을 안 파는 거예요. 수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일본에서 뭔가 오크통 만들 수 있는 나무를 찾아보자 해서 찾은 게 미즈나라였고, 그때부터 이제 미즈나라를 이제 오크통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즈나라가 좀 일본에서 그 일본 고유의 약간 오크통 나무 품종이 됐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사실 사쿠라 나무 있잖아요, 벚꽃나무. 네네네. 그거를 이제 오크통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밤나무를 사용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어요. 또 삼나무를 가지고 실험도 하거든요. 삼나무는 약간 솔잎향 같은 게 굉장히 심한 나무인데 그런 식으로 조금 여러 가지 오크통으로 실험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한 위스키 풍미를 우리가 좀 가져올 수 있는 게 일본 증류소 위스키들의 좀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일본 크래프트 위스키의 약간 초창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은 초창기는 좀 지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일본 지역에 있던 사케나 소주 만들던 양조장들이 그 당시에 이제 쌀을 재배할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왜냐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쌀을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술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정용 알코올을 전쟁을 대비해서 많이 만들었다 보니까 거기에다 이제 향신료 타가지고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한 게 최초의 크래프트 위스키의 시작이긴 한데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위스키라고 부르기에는 좀 힘든 것들이었죠. 그래서 제대로 크래프트 증류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는 처음에 2008년 정도에 그 일본의 치치부 증류소라고 해가지고 지금 워낙 유명한 이치로즈 몰트를 만드는 치치부 증류소가 맨 처음에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증류소가 한 10년 정도 생산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걸 보면서 한 10개 정도가 한 2016년, 17년 정도에 이제 위스키 증류소가 생겼거든요. 그때 제 생각하기에는
1차 크래프트 위스키 붐이 그때 일어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한 코로나 시작 전에 한 2020년쯤에 일본 위스키 수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어요. 일본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위스키를 만들겠다 뛰어들어서 그때 한 뭐 100개 이상 증류소가 생겼죠. 그래서 그게 저는 2차 크래프트 위스키 붐이라고 보고. 일본의 많은 위스키 증류소들을 다녀오셨던데 네, 거기서 다 드셔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중에 이거 진짜 맛있었다라고 하는 하나만 한번 뽑아주신다면. 늘 이 질문 받을 때 참 힘들어요. 예, 이게 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잖아요. 없는 것처럼. 그런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사실 애정이 가는 증류소가 하나 있어요. 이제 아케시라는 증류소. 아케시. 네,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위스키인데, 여기가 왜 그러냐면 사실은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이게 또 홋카이도에 있는. 네, 홋카이도에 있는데 보통 홋카이도 가실 때 그 인천에서 가지고 그 신시토 대공항 가잖아요. 네. 삿포로 공항 간 다음에 거기서 또 데리고 또 1시간 가서 그 오카다마고 하는 그 동네에서 전용 이동을 해요. 거기서 또 비행기를 타고 1시간을 동쪽으로 나가서 후시로 공항으로 간다. 후시로 공항에서 내려서 렌터카를 빌려서 1시간을 운전해서 가요. 그래야 그 아케시 동네에 도착할 수 있고, 그 아케시 동네에 도착하면 또 이제 차로 한 3시간 올라가면 드디어 만날 수 있는 데가 아케시 증류소였거든요. 저는 여기 갔을 때 여기가 내가 꿈꾸던 그곳이구나. 네, 여기가 그 아케시가 일본에서 1년 내내 굴이 생산되는 유명한 동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아케시에서도 피트 위스키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굴과 피트만 있으면 어딜 가도 외롭지 않다. 이런 느끼면서 일본다운 위스키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아케시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레이어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 와중에서도 피트가 그냥 자기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맛들을 받쳐주는 약간 조연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케시를 한번 드셔보시면 그래도 일본 위스키가 어떤 건지 한번 좀 감을 잡으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천하시고 싶은 페어링 조합도 있으신가요? 밤 있잖아요, 생밤. 밤. 네, 생밤이랑 좀 드시면 좋아요. 왜냐면 생밤이 한 잔 한 모금 마시고 생밤 하나 먹으면 입을 약간 씻어주는 느낌이 들어서 괜찮고요. 그 다음에 식빵하고 먹는 것도 괜찮아요. 식빵. 그냥 맨 식빵이요. 그냥 맨 식빵하고. 네. 그렇게 맛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식빵이랑 먹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이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네. 결혼하셨죠? 했습니다. 약간 제가 느끼기에 네. 생밤이랑 식빵이랑 네. 이런 게 이 유부남들이 그냥 밤에 와이프 몰래 소리 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꺼내서 먹는 그런 안주 같은데 혹시 그렇게 발견하신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가? 돌이켜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먹습니다. 여러분, 유부남이라고 해가지고 위스키를 숨어서 먹는다는 이 편견에 휩싸이지 마세요. 유부남도 당당하게, 소리 내면서 위스키 먹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뭐 하이볼 팁이나 네. 혹은 뭐 꼭 하이볼이 아니더라도 뭐 이거랑 이렇게 섞어 먹으면 맛있다. 아. 뭐 이런 조합이 있으신가요? 저는 1대1로 타요. 보통은 3대1. 네. 근데 저는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얼음을 뭐 잔에 채우고 네. 위스키 1, 탄산수 1. 탄산이 꽤 세지 않나요? 네,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그냥 뭐 레몬이나 뭐 이런 거 안 넣고 그냥 마시거든요. 그렇게 마셔야 그 위스키가 가진 향들이 좀 달아나지 않고 그 하이볼에 많이 담긴 것 같아요. 좀 좋은 위스키들로 뭐 그 하이볼을 만들 때는 저는 1대1로 해가지고 향과 맛이 좀 그래도 탄산수를 넣더라도 느껴질 수 있게 이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좀 세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죠. 금방 취해요. 그래서 금방 그거 먹고 그거 한 2잔 먹으면 취해요. 금방 취해서 2잔 먹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날은 빠르게 먹고 빠르게 잡니다. 어쩌면 약간 나이트캠 느낌으로. 네, 맞아요. 또 저는 피트를 좀 좋아해서 약간 피트 향이 담겨 있고, 대신에 그 쉐리 캐스크에서 숙성한 위스키는 웬만하면 좀 피합니다. 피하고 버번이나 이제 뉴오크 이런 캐스크에서 숙성한 위스키들이 좀 꽃향기가 플로럴하기도 하고요. 하이볼을 만들 때는 뭐 버번 캐스크 숙성에 피트 향이 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일본 위스키는 이거다라고 딱 한 문장 펀치라인을 하나 탁 만들어 주신다면? 제 생각에는 일본 위스키는 교보제다. 숙성 연수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뭐 10년 이렇게 짧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오크통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미즈나라, 뭐 밤나무, 사쿠라, 뭐 이런 다양한 오크통에 실험하고, 또 발효도 뭐 100시간, 뭐 200시간 이렇게 길게 한 것들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효모도 다양하게 쓰고요. 여러 가지 맛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시면서
뭔가 내가 위스키를 뭔가 앞으로 마셔가는 데 있어서 스카치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그 위스키의 세계를 배워가는데 굉장히 소중한 교보제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일본 위스키가 교보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니카 위스키랑 또 관련이 있어요. 야쿠시마로 가져갔어요. 내무부 장관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것만 찾습니다.